이런 느낌이지만 걔네는 이런 느낌 못 주지. 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프라이드 오가나입니다. 오늘 오랜만에 시간이 나서 시승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. 그럼 출발할게요. 느낌이 좀 다르죠? Alive, let's hit the dance floor. Don't work too hard, might break a backbone. Return of the Mac, the king is back though. 이 차량 아직 1000km 정도밖에 안 뛰었어요. 1000km 정도밖에 안 뛰었고, 이것도 제가 탄 거는 아닌 것 같아요. 뭐 어디 왔다 갔다 하면서 제 지인들이 몇 번씩 좀 탄 것 같은데, 오랜만에, 진짜 오랜만에 정말 짬이 났어요. 낮에 도로 주행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. 일단은 GT3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두 번째 소유하는 GT3예요. 이전 세대의 GT3가 있었고, 그리고 이제 신형 GT3를 친구 덕분에 잘 구매를 했죠. 우선은 외관 자체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. 이 초록색 컬러, 녹색 개구리 컬러의 외관에, 그리고 실내도 풀 완전 스포츠 패키지가 다 들어가 있는, 이 GT3 패키지가 다 들어가 있는 그런 실내인데 외관과 컬러를 맞췄죠. 그래서 이 차는 정말 이렇게 아주 심적으로 굉장히 여유가 있을 때 손이 가는 차기도 하지만, 또 막상 타고 나면은 반대로 이제 제 바쁜 일상에서 약간 치유제? 뭐 힐링 되는 그런 차량이기도 합니다. 근데 막히는 구간에서는 이 진동도 심하고, 이 뒤에 이 저RPM 구간에서의 엔진 필링 자체는 이렇게 썩 부드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. 이 차량은 4.0 엔진을 사용하죠. 포르쉐의 GT3가 계속해서 사용해왔던 4.0 엔진을 조금 더 개량해서 자연흡기 엔진인데도 4000cc로 510마력의 마력을 내고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요즘 나오는 뭐 슈퍼카들에 비해서 마력 자체가 이렇게 높은 건 아니에요. 조만간 들려드릴 뭐 SF90 스파이더 차량 같은 경우에는 1000마력이거든요. 그래서 그 차량을 타면은 사실 차가 나가는 건가? 라는 생각이 들지만, 그 필링 자체만 놓고 보면은 그 어떤 스포츠카와 비교를 해도 손색이 없는 그런 차량입니다. 우선 외관 자체는 뭐 말할 필요가 없어요. 그냥 딱 봐도 너무 예쁘게 생겼고요.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저는 옵션이 좀 빠져있는 기본 라이트이긴 하지만, GT3는 사실 뭐 터보 S나 이런 럭셔리 하이엔드 차량이 아니라 그냥 마초 차량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저 라이트도 저는 잘 어울린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냥 기본이잖아요. 기본이 잘 어울리고, 실내 같은 경우에는 버킷 시트, 스포츠 버킷 시트가 되게 인상적인데요. 이게 꽤나 멋있게 생겼어요. 여러분, 그 918 스파이더가 딱 연상되는 그 디자인이거든요. 그래서 다 카본으로 돼 있고, 가죽과 어떤 쿠션감, 그리고 앉았을 때 착자감은 그냥 웬만한 그냥 편안한 시트 수준의 시트의 편안함을 제공을 해요. 근데 잡아주는 거는 버킷 시트인 거죠. 그래서 탔을 때는 되게 좋다. 하지만 타고 내릴 때 되게 불편하고요. 특히나 제가 이제 이 차를 타고 대리운전을 몇 번 부른 적이 있는데, 이 대리분들한테는 되게 죄송하더라고요. 이게 탈 때 내릴 때가 진짜 불편하거든요. 그래서 저도 이거 타고 내리고 싶지는 않다, 이 차를 가지고. 그런 약간 불편하지만 실제로 주행에서는 굉장히 좀 편안하고요. 저속 구간에서는 이렇게 막 달그락거리는 소리들이 좀 나요. 이게 뭐 지금 겨울이기도 하고, 또 이렇게 버튼들이 이 포르쉐나 이 폭스바겐 그룹 같은 경우에는 잡소리들이 좀 있거든요. 그래서 뭐 아주 심한 잡소리는 아닌데 어디선가 저한테 거슬리는 정도의 약간의 진동 소리는 나고, 뒤에 이 롤케이지 바가 붙어 있어요. 그래서 GT3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워낙 스포츠 주행을 하니까 전복됐을 경우 운전자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이제 롤케이지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, 도로 주행하실 분들은 이 옵션을 빼는 건 전 추천드려요. 저는 지난번에는 뺐고 이번에는 넣었는데, 뭐 장단점이 있어요. 넣으면은 정말 이 스포츠카 감성을 느낄 수 있지만, 또 반대로 이제 뒤에 썬팅하기도 힘들고요. 그리고 약간 탕탕거리는 잡소리가 나요, 뒤에서. 이건 어쩔 수 없어요. 이건 잡소리라고 하기에 좀 그렇고. 그래서 뭔가 엄청난 그 스포츠카 포스를 주지만, 지금 진동 느껴지시죠? 도로가, 우리나라 도로 상태가 이만큼 안 좋아요, 지금. 거의 뭐 이 차를 타보면 도로의 수준을 느낄 수 있는데, 그냥
그냥 일반 도로거든요. 방지턱 아니에요. 그냥 거의 다 방지턱 수준의 이 불규칙한 노면을 다 느낄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걸로 데일리를 타려는 사람은 저는 개인적으로 없었으면 해요. 데일리 카는 아니에요, 절대. 실내로 들어와서 좀 말씀드리면은 일단 시트 되게 편안하고요. 디자인적으로 이 녹색, 여기도 녹색, 이 스포츠 크로노도 녹색, 그리고 이제 이 5개의 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계기판도 녹색으로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특징적으로 되게 예쁩니다. 특징적으로 되게 예쁘고, GT3에서 가장 이 매력적인 거는 이 기어봉인 것 같아요. 기어봉. 지금 911 차량들이 다 이런 약간 말도 안 되는 조그만한 레버 형태로 바뀌었잖아요. 근데 이 기어봉은 제가 예전에 이제 M3, 292 M3 탔었을 때 그 기어봉 느낌과 거의 비슷해요. 그래서 운전자로 하여금 딱 손에 쥐고 탁탁탁탁탁, 물론 제가 수동을 좋아하진 않지만 이렇게 뭔가 수동 감성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기어봉입니다. 모드는 총 3가지가 있는데 변형 방식은 똑같아요. 여기서 기본 모드가 있고요, 노말, 그리고 스포츠, 그리고 트랙 모드로 변형할 수 있습니다. 네, 이제 공도니까 트랙 모드까지는 안 하고 스포츠 모드로 바꾸면은 벌써 조금 단단해지고 배기가 시끄러지는 게 좀 느껴지시죠? 그래도 트랙 모드로 한번 놓고 주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완전히 다른 차가 되죠. 스포츠 모드를 놓으면은 벌써 굉장히 묵직해져요. 이 서스펜션이 묵직해진다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. 결국 딱딱하거나 단단한 느낌하고 좀 달라요. 그래서 오히려 빠르게 달리면 달릴수록 이런 진동이나 노면의 어떤 요철 같은 것들을 잘 걸러주고요, 운전자에게 굉장히 편안함을 주면서 약간의 노면 정보만 알려줘요. 약간의 노면 정보. 지금 노면 상태가 이러이러하니 주의해라 라고 노면 정보만 살짝 알려주고, 전반적으로 서스펜션의 완성도는 이 스포츠카 밸런스를 잡으면서, 뭐 에어 서스펜션이 아니잖아요. 에어 서스펜션이 아닌 수준에서는 어떤 최고의 밸런스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전 세대보다도 더 완성도가 더 높아졌고요, 뭔가 운전자로 하여금 굉장히 안락함과 스포티함을 동시에 주면서 코너에서도 완벽하게 거의 잡아주거든요, 차가. 그래서 운전을 좀 많이 도와주는 것 같아요. 예전 세대보다는 좀 더 편안하게.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달라졌지만 제가 이 GT3를 타면서 몇 번 타면서 요즘에 느끼는 거는 오른발의 감각 있죠. 뭐 브레이크 감각도 오른발이긴 하지만 특히 이 악셀레이터를 밟았을 때 이 감각은 거의 대적할 만한 차가 없는 것 같아요. 페라리, 람보르기니 다 좋은 차들이거든요. 다 매력적이고. 근데 그 녀석들은 오른발의 감각이 좀 과장돼 있어요.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오른발을 뭐 예를 들어서 한 3 정도 밟으면 엔진의 어떤 리스폰스는 뭐 한 5, 7? 뭐 이렇게 나기도 하고, 또 밟는 속도, 그리고 강약 조절, 그리고 뭐 타이밍 이런 것들에 따라서 조금 더 과장해서 이 운전자에게 피드백을 주거든요. 근데 이 GT3의 오른발은 정말 솔직해요. 정말 정직해요. 그래서 내가 밟으면 밟는 만큼 밟는 속도, 밟는 리듬, 그리고 떼는 리듬에 따라서 이 엔진이 되게 정비례하듯이 움직이는데, 이거는 언어로 설명드리기 너무 어렵다. 여러분 직접 타서 밟아보셔야 돼요. 되게 부드러워서 좀 소름이 돋을 정도예요. 와, 이 스포츠카의 엔진이 이렇게 실키한가? 그 피스톤의 그 움직임이 악셀을 밟을 때마다 느껴져요. 굉장히. 자, 한번 달려볼게요. 정지 상태에서 직진 성능만 놓고 보면은 빠르진 않아요. 오히려 제가 뭐 가지고 있는 SF90 그리고 뭐 타이칸 터보 S 차량이 훨씬 더 빠른 느낌이지만, 걔네는 이런 느낌 못 주지.
조금 저속에서의 불편함과 노면이 좋지 않은 곳에서의 불편함을 충분히 감수하고서라도 일상 도로에서도 스포츠 주행이 가능한, 다만 그 신호와 차가 없다는 전제 하에 가능한 굉장히 짧은 구간이지만 완벽하게 세팅된 차의 어떤 느낌 때문에 좀 감동이 오는 그런 차량입니다, 여러분. 사실 직진 어떤 가속감만 놓고 보면은 뭐 812나 SF90 그리고 타이칸 터보 S가 훨씬 더 빨라요. 그래서 이게 뭐 직진이 엄청 빠르고 감동적이고 이런 느낌은 저한테는 1도 없는데, 이 오른발이 정말 즐거운 것 같아요. 오른발이 악셀 풋워크가 말도 안 되게 즐겁습니다. 엄청 예민하고 운전을 잘 모르는 저도 이렇게 즐거운데, 정말 그 실제 프로 드라이버 분들은 얼마나 더 즐거우실지. 아무튼 요즘에는 되게 이상한 세상이 됐죠. 그래서 돈이 있어도 이 GT3를 사지 못하는 분들이 아직도 있을 거예요. 아직 있을 거고, 그런 분들에게는 정말 저는 강력 추천을 하고 싶고요. 뭐 사실 이 차량이 뭐 피가 붙어서 이 차량을 팔아서 뭐 돈을 버는 분들도 가끔 계시긴 하겠지만은, 실제로 좀 그러지 말고 그냥 이 차량은 좀 소장하고 간직하셨으면 좋겠어요. 개인적으로는 그만한 가치가 있는 차량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물론 뭐 이 다음 세대의 어떤 차량 GT3가 또 자연흡기로 나와서 그 차량은 뭐 당연히 이 차보다 더 좋아지겠죠. 더 좋아질 수도 있겠지만은, 그래도 이 정도면은 충분히 재밌게, 그리고 또 완성도 높게 즐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. 제 이전 세대의 GT3 같은 경우에는 너무 예쁘고 너무 그 차량도 너무 좋고 너무 재밌긴 했는데, 완성도적인 측면에서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. 그래서 그때 GT3가 한 80점? 그 당시에는 저한테는 95점 정도였어요.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때 건 80점이었고 얘는 거의 99점이거든요. 그러면은 과연 다음 GT3는 뭐 120점? 뭐 115점? 뭐 이렇게 올라올 수 있을지, 그런 부분, 포르쉐의 기술력도 또 기대가 됩니다. 근데 양산차를 좀 만져서 튜닝해 놓은 것과 이런 뭐 GT3나 아니면 뭐 페라리로 따지면은 뭐 스페치알레, 뭐 약간 아페르타, 뭐 아세토 피오라노 이런 버전들이랑은 조금 레벨이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. 물론 가격도 많이 다르죠. 그래서 차를 좋아하신다면은 꼭 한 번쯤 경험해 보시면은 그게 또 원동력이 돼서 일하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, 저처럼 말이죠, 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. 네, 아무튼 지금까지 돈이 있어도 사기 힘든, 또 하지만 빚을 내서라도 꼭 사야 하는, 뭐 농담 반 진담 반입니다. 포르쉐 911 GT3 차량에 대한 리뷰였고요. 저도 뭐 가끔은 이 차량을 타면서 힐링을 하지만 꼭 세컨으로 구매 고려를 하시길 바라면서 이번 시승기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뭐 시승기라고 해봤자 사실 주저리 그냥 제 느낌을 좀 떠든 거긴 한데요, 시승차가 아니라 실제 오너의 어떤 느낌이니까 굉장히 좀 나름 정확하고, 또 구매를 고려하시는 분들 혹은 드림카로 이 차를 꿈꾸시는 분들한테는 좀 실질적인 어떤 영상이 되지 않을까 라는 기대를 갖고 영상을 마무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